1950년대 본토인의 대량 유입, 홍콩의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중국 공산화가 종식된 1950년대 이후부터이다. 홍콩은 1941년에서 45년 동안 잠깐 일본에 의해 점령되기도 했지만 46년부터 다시 영국 식민지로 돌아갔다. 하지만 홍콩의 경제는 쉽사리 회복되지 못했다. 느닷없이 중국이 공산화되더니 한국전쟁까지 발발하면서 홍콩은 중개무역의 큰손인 중국 시장을 졸지에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대륙 없이 무슨 중개무역이냐 해. 주계장막은 너무하다 해. 1951년에서 55년 사이 홍콩의 수출액은 절반으로 급락했다. 하지만 중국의 공산화는 다른 한편으로 홍콩에게 커다란 기회를 안겨주기도 했으니 본토의 자본가들이 돈을 싸들고 홍콩으로 대거 피신해왔기 때문에 홍콩은 졸지에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력을 흡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상해의 섬유 공장주들이 대거 홍콩으로 이주했다. 본토 자본가들이 홍콩으로 싸들고 온 돈들만 당시 홍콩 1년 GDP의 3분의 2나 되었음. 헐. 고로 홍콩은 중국 시장을 잃은 대신에 물적, 인적 자본을 대거 흡수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풍부한 자금을 기반으로 홍콩은 제조업과 대외 수출로 발전 방향을 전면 수정한다. 이렇게 일찍부터 수출에 눈을 돌린 이유는 홍콩 자체가 내수시장이 작은 탓도 있었지만 바로 코앞에 발달된 국제무역항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만 만들면 곧바로 해외로 팔려나갈 수 있었던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값싼 인건비도 홍콩의 대외 수출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중국의 공산화로 본토인들이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에 50년대 초반 홍콩은 실업자와 구직자들로 바글거렸고 이들은 조금의 돈만 쥐어줘도 뭐든 열심히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왔는데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해. 또 본토 출신들은 특히 난민의식이 강해 개인주의 혹은 가족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노조라는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었다. 공장주, 노조 없으면 우리야 좋지 뭐, 하하하. 때문에 홍콩에서는 노조가 쉽게 결성되지 못했고 그 결과 노동자의 저임금 풍토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결국 심각한 빈부격차의 근원을 만들고 말았다. 오늘날 홍콩의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사실 동아시아의 다른 선진국인 한국, 일본, 대만은 고도성장과 함께 비교적 평등한 소득 분배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는 소득 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홍콩의 원인만을 말해보자면 먼저 앞서 말했듯 노조가 제대로 결성되지 못한 점이 컸다. 여기에 주권 반환 이후 중국으로부터 일평균 150명 이상씩 유입되어 오는 저소득 계층 때문에 빈부격차는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 어느 정도일까? 2012년 기준으로 하위 10%의 월소득은 한화 약 30만원에 불과하지만 상위 10%는 약 1,300만원에 달한다. 격차가 무려 45배다. 진위 개수로 따져보면 0.537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심지어 중국 본토보다도 더 높은 수치다.